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0% 내외로 폭락한 부울경 집값은 바닥을 탈출하여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 대대광은 폭등 혹은 폭락에 서로 다른 얼굴로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폭이 약간 꺾였지만 심리지수는 소폭 오른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10월 11월 정부 발표가 분기점이 될 것이며, 계절적 영향에 따라 당분간 상승하다가 곧바로 하락 반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 사이클로 본다면 높이 치솟았다가 바닷물로 쑥 꺼지는 거센 파도처럼 크게 뛰고 크게 떨어집니다. 금과 은은 상승 중이며 달러는 약보합,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는 강보합을 형성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화라살처럼 집값은 계속 뛰었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급강하면서 차갑게 냉랭해집니다. 바로 이처럼 집값 흐름을 잘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산 손실도 가져옵니다. 자, 아파트 50% 폭등락한다, 부울경 상승, 대대광 폭락, 서울 수도권 추락.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대구, 대전, 광주, 이른바 대대광이라고 하는데, 이 집값 거품 여기 아마 터질 겁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이부 56평 잘 보세요. 2010년에 6억짜리가요. 6억짜리가 2019년 17억입니다. 무려 11억이 뛰었어요. 더군다나 경기도 대형은 지금 비싼 곳이 그나마 분당인데, 분당도 10억 넘는 곳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억입니다. 분당을 압도하고 있어요. 이거 특히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혹시라도 투자 생각을 염두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던지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 자, 이 돈이면요, 차라리 나중에 폭등락 하더라도 강남권이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 도룡 SK뷰 선수 기자촌 34평 2018년 작년입니다. 4억짜리가 무려 1년 만에 9억입니다. 지금 대전 집값이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집 잡게 되면 끝물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정부는 정말 집값을 못 잡는구나, 형편없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 광주 봉선동 한국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5.5억, 1년 만에 12억으로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대광의 파워를 아시겠죠? 부디 이게 대대광만 이런 현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과거에 부산 중심으로 해서 부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폭락하고 있잖아요. 자, 수도권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수도권도 예외 한 군데도 없어요. 수도권도 뭐 60%까지도 폭락을 합니다. 아, 서울은 계속 집이 부족하니까 안 떨어진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대대광 여기 보시면 아까 도룡 SK뷰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4억이 9억으로 뛰었고요. 자, 5억이 7억으로 뛰었고, 아무튼 대전의 주요 아파트들이 1년 만에 급등. 그 다음에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8년에서 1년 만에 지금 5억에서 11억으로 뛰었다가 지금 6억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1년 만에 6억이 뛰었다가 5억이 떨어졌어요. 물론 이런 사례는 수도권에서는 잘 안 나와요. 보통 2, 3년 또는 3, 4년 후에 나오는데,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광주는 이미. 지금 대전은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얘들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꺾이는 거. 꺾이는 거 멀지 않습니다. 안 꺾인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례가. 제가 오늘 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광주 다음 아파트. 지금 8억짜리가 13억까지 올랐다가 1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억짜리가 8억으로 더블 뛰었다가 지금 6억으로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많이 오른 곳은 많이 떨어집니다. 조금 오른 곳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일반인들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오른 곳은 좋으니까 조금 떨어지고, 들어오른 것은 좋지도 않으니까 계속 추락하는 것으로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진리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수도권은 어떨까요? 이거 얼마 전에 보여줬던 거긴 하지만, 자, 압구정 현대 5차 34평 2013년에 11억 했던 게요, 26억으로 뛰었어요. 자, 물론 아까 대구보다는 덜 뛰었습니다. 비율상으로. 이게 지금 집값입니까? 지금 폭탄이 터질 것 같잖아요.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25평 5억짜리가 13억입니다. 자,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자,
동대문 청량리 미주 이 32평 3.5억짜리가 9.5억입니다. 3억대가 어떻게 10억을 찍습니까? 자, 분당구 구미동 대우롯데 성경 31평 4.3억짜리가 9.2억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뛴 것만 추린 것도 아닙니다. 자, 전반적으로 물론 이건 많이 뛴 편에 속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거에 버금가요. 지금 집값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걸 못 잡아서 안 달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못 잡아서 지금 제가 오죽하면 이거 폭탄까지 그려놨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울경, 대대광, 지방, 수도권 순환 사이클. 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지금 서울이 떨어지니까 부산도 떨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사이클이 달라요. 물론 일치하는 것도 가끔씩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완전 반대거나 또는 사선으로 좀 엇갈리거나.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좀 이걸 알면서 가야지 그냥 따라다니면서 우르르 몰려가고. 서울, 경기, 인천 지금 가장 제일 좋지 않은 상투장이에요. 자, 대구, 아까 대대강 우리 공부했지만 대구, 광주, 세종. 자, 대구는 지금 이미 약간 꺾였어요. 광주는 폭락하고 있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세종도 꺾였습니다. 다만 대전만 지금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원, 제주는 이미 한참 꺾였고요. 불황기입니다. 더 내려왔죠. 부산, 울산, 경상도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플러스로 전환 단계고요. 자, 호남, 충청은 뭐 크게 오른 것도 없지만 굳이 따지면 회복기 단계로 이렇게 놓았고요.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왜? 여기까지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게 어디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입니다. 대전도 좋지 않아요. 대전도 이제 막바지로 치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대구, 광주, 세종이 좋냐? 여기까지 아직 떨어질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강원, 제주나 부산, 울산, 경상도는 뭐 떨어져 봤자 이제 많이 떨어질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굳이 매수를 한다면 부산, 울산, 경상, 매도를 한다면 대대광이나 서울, 경기, 인천 쪽이 맞습니다. 자, 여기 순환 사이클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제주, 바닥은 부산, 울산, 경상. 이제 상승적으로 가는 게 충청, 호남, 대전 이런 형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수도권과 부울경, 특히 지방은 반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노란 거 서울하고 수도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일이 남았는데 이게 수도권이에요. 자, 2005년부터 2000 거의 9년까지 올랐어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 13년까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4년부터 올라갔습니다. 대세 상승. 이제 19년부터는 사실상 물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아무리 뭐 정부가 못하고 무슨 정책을 쓰더라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뭐 1억 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특히 경기도는 뛸 수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못 올라갔으니까. 자, 그렇지만 여기서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었다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이 있는데. 그렇다면 꺾여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잡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수도권, 대대광, 부울경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그리면서 돌고 있네요. 이걸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만 외워도 여러분들 집값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집값은 지역순환 사이클을 형성하며 엇갈리며 폭등 나간다. 집값은 잔잔한 상승과 하락이 없어요. 폭등 아니면 폭락입니다. 집값은 지역과 상관없이 상승할 때는 30에서 150%까지 상승합니다. 즉 3배까지 뛴다는 거예요. 아까 4배 뛴 것도 있었잖아요. 무섭죠? 그런데 또 하락할 때 상관없이 20에서 60%까지 폭락한다. 60% 폭락은 10억이 얼마로 떨어진다는 거냐면 4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크게는 반토막 밑으로. 자,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상투장에서 사거나 바닥장에 팔면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팔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르면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멘탈 어제 얘기해 줬잖아요. 꼭지장에 산 사람은 바닥장에 팔아요. 그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은 순환 사이클을 활용하여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거둡니다. 부울경은 사야 할 시점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들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여러 개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대대관과 수도권은 팔아야 할 때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하냐? 자, 수도권 중심으로 한번. 지금 매수. 나는 미치겠다는 사람은 지금 매수. 자, 근데 저는 이거 권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 지금 웬만한 전문가들 지금 막 사라고 막 여러분들 부추기고 있죠? 글쎄요. 자, 이미 두 답을 세 답을 뛰었는데, 10년 이상 장기적인 거주로 접근하되 매도 호가 조심하세요. 지금 꼭 잡는 사람들은 장기적 거주, 투자자는 하면 안 돼요. 매도 호가. 서울 7억 미만 저가 아파트 위주로 하세요. 대출 위험합니다. 서울과 경기권 추천지역 저가 아파트. 제가 추천 몇 번 해줬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5억 미치면 더 좋아요. 투자는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달, 웬만하면 2월 달까지 좀 지켜보세요. 정부 정책도 보면서 뛰어봤자 지가 얼마 뛰어요. 날아갈까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2010년, 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19. 아유, 지금 제 입도 아프네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당군인의 최고가 시세예요. 자, 1번 분양가 상한제 발표 후에 부동산 흐름과 시세를 파악하십시오. 이제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 다음에 정부가 떡치를 냈다. 잡으세요. 그때는. 아니, 막 잡으라는 건 아니고 나는 지쳐서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괜히 댓글에다가 오른다고 뭐 비판이나 하지 말고 잡으시라고요. 왜 안 잡으세요? 자, 전문가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잡으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로 하락 반전하면 겨울에 초급매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올해 2019년 1, 2, 3월 달 흐름 보세요. 그때 만약 10억 기준으로 2억 빠진 것들 널리 있었잖아요. 한두 달 만에 빠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것은 설령 나는 오래 못 기다린다 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꼭 나는 매수해야겠다는 사람들 이때 좀 별표를 쳐놨어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2, 3년 기다리라는 건데 못 기다리는 사람이 이때.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하락 반전하면 겨울에 초급매. 재건축 주택은 급매 중심으로. 이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판단하자. 원칙적으로는 2020년 3월 달부터 2021년 2월 달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분상제 약효가 크다면 2020년 이후 계속 관망한다. 집값이 등락 후에 다시 반등 시에 급매 중심으로 매수해도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면 기다리고요. 또 지금처럼 흐지부지하다면 잡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뒷부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전략은 2, 4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기다릴 자세가 되어 있다. 아이, 급할 거 없다 하시는 분은 기다리세요. 자, 정부 정책이 확실하고 부동산 흐름이 나쁘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집값이 추락할수록 서두르기보다는 대세하라. 대비. 여러분들 남 탓하면 돈 못 법니다. 남 탓은 딱 한 사람만 하세요. 누구? 정권은 비판해도 돼요. 그건 남 탓이 아니에요. 왜? 정부가 좌지우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들은 탓하지 마세요. 자기 탓을 하세요. 6번째, 주택 수별 매매 전략. 자, 무주택자들은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이후 실거주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소액짜리들. 2020년, 2022년 1회 3년 흐름 보면서 바닥장 판단하는 게 더 좋다. 가격이 오를지라도 서두르지 말고 타이밍 급매로 판단해라. 무주택은요, 서두르지 말고 나는 미치겠다는 사람은 올 겨울. 자, 1주택. 2019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이후 급매 갈아타기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추가로 매수하지 마세요. 2020년, 2020년 급매 여유 있잖아요. 집 하나 있는데 뭔 욕심을 부립니까? 그때 2, 3년 후에 추가 매수하고 미처 갈아타기 못하면 이때 내 거 헐값에 던지고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세요. 주택이 있는 상황이니까 오른다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금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현재 일시적 2주택자라면요. 차익 발생 시 비과세 매도. 일시적 2주택은요. 매도에 신경 쓰세요. 왜 2주택을 왜 만듭니까? 나는 서울에 2개 갖고 있으니까 진짜 바본 거예요.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줘서 세금을 아예 안 내게 했는데 그걸 그냥 똘똘하다고 2개 다 끌고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020년, 2022년 급매로 추가 매수하고 갈아타기 판단해라. 일시적 2주택 활용하는 것이 주택임대 사업자보다 낫습니다. 자, 2, 3주택, 다주택. 2, 3주택 상황에서 시세 차익이 높지 않다면 매도하세요. 뭐로 오래 끌고 갑니까? 언젠가는 세금이 약해진다.
글쎄요. 너무 세금이 세다면 정부 정책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판단할 수 있지만 집값도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악한 입지와 비부동산이라면 무조건 파세요. 오피스텔 뭐 아파트 아닌 것은 다 파시라고요. 그런 거 왜 끌고 갑니까? 자, 시세 차익이 크다면 단기 임대 주택 사업. 그러니까 나는 시세 차익이 큰데 집이 좀 똘똘한 게 여러 개 있다. 아파트 중심으로요. 그렇다면 그때는 임대 사업 내세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개 가지고 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3개 가지고. 한 3개 이상, 4개, 5개, 6개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별 매매 어떻게 할 거냐? 순수 투자자. 나는 누가 뭐래도 순수 투자자다. 보유주택이 입지평에 문제가 있고 황금성이 떨어지면요. 매도 후에 그냥 내 것이 문제가 있다면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올 겨울에 갈아타세요. 순수 투자자라면. 또는 팔고 기다려도 됩니다. 2-3년. 집에 연연하지 마세요. 순수 투자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지에 던지고 바닥에 잡아야 하니까. 1에서 4년 하락장 사이클을 활용해서 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지금 꼭지에 던지고 바닥에서 잡아라. 지금 꼭지 아닌 거 없어요. 서울에서도 내 거 들뛰었으니까 꼭지 아니다. 이거 아닙니다. 다 꼭지예요. 근데 왜 못 갔냐? 입지가 떨어지니까 못 간 것 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런데 왜 꼭지인데 잡으라고 하느냐?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 못 잡으면 안 달라는 분들. 그나마 가격 덜 뛴 걸 잡아야 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근데 많이 오른 것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아파트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자 비슷해요. 유주택 혹은 무주택일지라도 투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단기적인 조정장에 매수하기보다는 순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집값 하락 대략 2-4년 후에 잡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나는 소액으로 뭐 하나 잡고 싶다. 뭐 소액으로. 그런 분들은요. 올 겨울에 경기도권도 괜찮아요. 경기도라고 해서 뭐 다 나쁘다는 게 지금 제가 아니에요. 경기도는 제1 외곽순환도로에서 2-3억 밖에 안 되는 소형들 있죠. 괜찮습니다. 먼 지역은 안 돼요. 비싼 게 안 좋고. 이해가셨죠? 서울 지금 다 비싸니까. 서울 노도광이나 금관구나 이런 데가 너무 비싸면 경기도에서 좀 인접죠. 그 다음에 투자 겸 거주자. 1차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후 이때가 이분들은 좀 생각할 타이밍이에요. 11월, 12월. 올 겨울.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큰 흐름상으로 올 겨울은 단기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잡고 상황에 따라 2차적으로 2020년 이후에 매수할 수도 있어요. 굳이 거주자라고 해서 막 서두를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실거주자는 꼭 필요하면 집을 매수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10월 달이네요. 자, 이달 말 정부 정책 보고 매수하세요. 아니면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금매가 있다. 금액도 3-4억대밖에 안 된다. 그래요. 실거주자니까 잡아도 돼요. 이해가셨죠? 자, 부울경 매매가 변동률. 자, 부울경 보세요. 제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2012년부터 계속 폭등했다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18년까지 떨어졌다가 19년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0이거든요. 아직 0까지 안 왔지만 일부 아파트는 0까지 지금 넘겼어요. 이 근처입니다. 꼭 0을 넘겨야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니까 뭐 특히 부울경에 사시는 실거주자들은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어요. 금매 중심으로. 여기 0 넘어가면요. 금매 없어져요. 금매 없어지는 순간 1억 그냥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부울경 미분양 추이도요. 옛날에는 많았다가 지금 미분양 늘어났다가 다시 2019년으로 지금 여기 꺾이고 있잖아요. 항상 이 꺾이는 것 유념하세요. 바로 집값이 상승한다는 증거입니다. 전국 아파트가 하락세도 오르는 대전, 대구, 광주. 자, 대전부터 보겠습니다. 대전 2018년부터 2019년 2월 달인데 계속 오르네요. 제일 많이 뛰고 있는 게 대전이에요. 왜? 여기서 제일 늦게 뛰었거든요. 여기 한참 2017년에 안 뛰었어요. 대전은. 대구, 광주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뛰었는데요. 광주는 상당히 오래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간다. 이해가셨죠? 좀 더 버티게 할 필요가 있어요. 대전은. 근데 광주는 다릅니다. 이미 꺾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꺾였다. 옛날 본전치기 돼버렸다. 그럼 팔지 말고 그거에 비해서 앞으로 떨어질 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던지세요.
특히 위험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지금 서서히 빠지다가 폭락할 가능성이 큰데 아무튼 이 순서로 대전은 좀 더 끌고 가고 광주는 뭐 완전 바닥 아니면 던지고 대구 수성구는 무조건 던져라 그런 상황이에요. 부산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하고. 서울과 수도권 시세 흐름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월 8일 현재까지도. 이거는 시세가 올라갔다는 뜻이 아니라 지수가 올라간 거야. 심리지수가. 자, 근데 아파트 매매 시세 보세요. 지금 따끈따끈하네요. 자, 10월 14일 날 조금 소폭 하락. 수도권 역시 반등하고 있죠. 조금. 서울은 하락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부울경이 올라가주면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매매가는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폭등한다고 해서 하는데 너무 서둘지 마세요.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 왜 했느냐? 전혀 도움도 안 돼요. 집값만 붙이기는 어떤 현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자, 금리 인하 이렇게 좀 떨어졌잖아요. 까만 거. 자,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에 도움이 안 되네요. 금리 인하 했는데. 도움이 돼야 코스피는 도움 안 되고 집값에만 악영향을 주는 그런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장님 왜 하십니까? 자, 기준금리 인하 여기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는 활활 타올랐는데 이번에는 얼어붙었네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하며 상투장에 매수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권 소액 투자자나 무주택자는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기 때문에 만약 매수한다 그러면 10월 말 11월 초 또는 겨울에 금매 중심으로 장기간 보유한다는 조건으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